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체 포인터는 함수 간 매개 변수 전달을 할 때에만 필요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포인터로 구조체의 주소값을 받아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과 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 마지막으로 구조체의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열을 했는데요. 이제 함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포인터로 활용할 경우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이 화살표 연산자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구조체도 중요하지만 구조체를 알기 전에 먼저 포인터를 알고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포인터의 개념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포인터는 일반 값이 아니라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했어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어떤 자료형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료형이 지정이 된다. 정수형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정수형 데이터가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 인티저형 포인터가 되고, 더블형 자료형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 더블형 포인터예요. 마찬가지로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으면 구조체 포인터가 되는 거죠. 어떤 자료형을 가리키고 있느냐, 어떤 자료형이 있는 곳에 주소값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자료형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함수와 함수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이 돼요. 매개 변수와 반환값으로. 한 함수 안에서 포인터가 그냥 사용될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특수한 경우 말고는 한 함수 안에서는 그 함수에 있는 값을 그냥 사용하면 되지 굳이 주소값을 받아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인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함수와 함수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구조체 포인터는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어요. 일반 포인터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변수와 구조체의 차이점은 뭐예요? 구조체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이름으로 각각의 멤버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걸 쓰죠, 우리가? 이 연산자를 썼죠.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조체의 멤버에 접근을 했었죠. 그런데 이 장에서 배울 핵심적인 내용은 만약에 그게 구조체가 포인터로 접근을 한다, 구조체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구조체에 접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 점을 쓰지 않고요. 이거 마이너스 꺽쇠 해서 그냥 화살표 연산자라고 읽을게요.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통해서 구조체의 멤버의 값에 접근할 때 그냥 일반 구조체일 때는 점. 근데 그게 포인터다. 그러면 이 연산자를 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두고요. 이거 말고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왜 한 함수 안에다가 다 작성을 했냐 뒤에 실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지금 소스 코드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1에 10, P2에 20, 20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력 똑같이 10, 10, 20, 20 됐죠. 이렇게 두 줄 썼어요. 여기 13번째 라인하고 14번째 라인은 지난번에 본 예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라인은 11번째 라인. 지금 11번째 라인에 포인트하고 포인터하고 이게 헷갈리는데 포인트 구조체라고 할게요. 구조체 포인터 P3.
이 P3는 주소값을 담고 있겠다라고 하고 P2의 주소값을 집어넣어준 부분하고 이렇게 출력한 부분, 그 다음에 17번째 라인, 18번째 라인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먼저 P1에는 10과 10이 들어가 있죠. 여기 9번째 라인에서 본 것처럼 P1에는 10과 10이 들어가 있어요. 확대해서 좀. 그 다음에 P2에는 20과 2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P2에는 20과 20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P3는 포인터죠.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주소값. P3는 주소값입니다.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P3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변수 앞에 이게 있으면 이 변수의 주소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P2의 주소를 P3에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P3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P2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P3를 통해서 주소값 P2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포인터 P3가 있는데 그 주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곳에 X, 거기에 있는 곳에 구조체 Y, 멤버 변수의 접근이 화살표로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접근을 합니다. P3가 포인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보는 것처럼 화면에 20, 20, 20과 20은 P2의 20과 20이죠. 자, 이렇게 P3를 통해서 P2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라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P1의 주소를 다시 P3에다가 줬어요. P1의 주소. 그러면 P3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은 포인터 주소값일 경우에 문법이 이렇게 돼요. 포인터 주소값일 경우에. 자, 17번째 라인이 수행되면 이제 P1의 주소를 P3에다 대입했기 때문에 P1의 주소 P3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P3로 가서 그곳의 값을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8번째 라인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쓰라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쓰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쓰지 않고 이 문법을 가만히 보세요. P3가 그냥 쓰이면 P3, 그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되죠. 그런데 그 주소값 앞에 뭐가 붙었어요? 포인터 연산자, 간접 참조 연산자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거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P3 포인터를 통해서 직접 주소값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점 찍으면 되겠죠. 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헷갈리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포인터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해당 값에 먼저 접근을 한다라고 치면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값 형식으로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 즉 이렇게 화살표로 접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썼는데 그냥 포인터일 경우에 위에처럼 쓰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말고는 똑같아요. 일반 포인터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터가 이해가 안 되면 포인터를 다시 봐야 돼요. 구조체를 볼 게 아니라. 그래서 포인터가 이해가 명확하게 된 후에 이거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함수 안에서 지금 메인 함수 아니죠? 메인 함수 안에서 이렇게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P1, P2, P3 전부 다 메인 건데 이 메인 안에서 뭐하러 이렇게 써요? 그냥 P3를 통해서 P2에 접근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포인터가 필요가 없어요. P1, P2만 가지고 쓰면 되죠. P1, P2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굳이 P3를 만들 필요가 없죠. P3, 포인터
언제 쓴다? 포인터는 언제 쓰냐면 함수와 함수 간에 자료를 주고받을 때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실습을 할 텐데 포인터 예제 실습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실습한 예제 코드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40라인짜리 코드네요. 메인 함수 안에서 입력받고, 그죠? 랜더 함수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정렬하는 와중에 두 개의 값 서로 바꿔주고 또 출력하고, 출력 2번 했죠. 자, 이렇게 메인 함수 하나에다 다 할 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별로 각각의 함수로 쪼개보자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설명을 하고 바로 실습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출력을 하죠. 포 해가지고 배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거. 여기서는 2번 수행돼요. 이렇게 2번. 이거를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포인트 어레이 함수를 만들어서 구조체의 배열의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2번 두 수를 바꿔주는 거, 여러분들 포인터 배울 때 아마 대부분 실습했을 거예요. swap 하는 함수죠. 그래서 두 구조체를 서로 바꿔주는 swap 포인트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세 번째로 selection sort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selection sort는 이 안에서 이만큼이죠. selection sort 함수에서 뭘 호출하겠어요? swap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까먹어가지고 넣어놨는데 input random point 함수. 그래서 입력하는 거, 값을 랜덤으로 입력하는 것도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함수 4개 만들어 보는 거 실습을 할게요. 이 함수를 만들고 나면 메인 함수에서 뭐만 하면 되겠어요? input random point 함수 호출하고 print point array 호출하고 selection sort 호출하고 print array 호출하면 되겠죠? 그럼 끝이에요. 메인 함수는 아마도 함수 호출 3개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좌는 수업의 마지막 실습 강좌입니다. 앞의 구조체를 정렬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메인 함수에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기능별로 쪼개서 함수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열, 구조체를 매개 변수로 넘겨야 하고 이때 배열과 구조체의 포인터 문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강좌는 함수, 배열, 포인터, 구조체를 모두 활용하는 종합 예제이니까 마지막까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